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슈퍼 프랭크 램파드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첼시 역사를 만들고 있는 팀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스페인 국가대표 후안 마타 선수는 최근 첼시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습니다. 이적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대한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안양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전지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위한 그 누가 봐도 자랑스러워할 팀의 미래를 위한 이제는 62만 안양시민 공감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또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시즌도 얼마 안 남았고, 예, 그리고 또 아직 겨울이 가시지는 않았는데, 근데 겨울이 가기 전에 예, 손동주 해설께서 예, 감기에 걸리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프닝 멘트 때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좀 근엄해졌죠? 예, 근엄하기보다는 갈라지네요. 네. 예. 이게 참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늦게 목감기에 걸려갖고 제가 좀 이렇게 칭칭 감았습니다.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목 좀 보호하려고요. 이렇게 좀 방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그렇죠. 좀 만번 준비를 했는데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방송 중에 예, 손동주 해설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예, 삑사리 예, 모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편집해 주실 것 같아요, 또. 예,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NG 영상으로 쓰시는 건 아니겠죠, 뭐. 제 생각에 아무래도 NG 영상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가 좀 티저 영상을 낸 지가 좀 꽤 됐어요. 아마 그 1화 때 제가 예, 오프닝 하다가 이렇게 한 이유로 못 봤어요. 예, 네. 서로 다 빵 터졌는데 그 뒤에는 빵 안 터져가지고 예, 이제 좀 터트려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근데 과연 픽사리를 얼마나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아픈 목 부여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예, 두 사람에게도. 예, 저희 네. 바로 큐시트가 생겼습니다. 예, 저희 예, ASU 레드의 윤모 회원님께서 예, 저희가 큐시트 없이 방송하는 걸 보고 예,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예, 이렇게 멋진 큐시트를 또 예,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지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한테 개인 문자가 오셨어요. 그 윤모 회원께서 여성분인데요. 예, 오빠 안쓰러워 죽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만큼 안쓰럽나 봐요. 뭐 제가 항상 이 대본에 펜으로 그렇죠. 뭐 6520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안쓰럽나 봐요. 찌질해 보인다고. 그래서 못난 두 남자한테 이렇게 큐카드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이렇게 두 사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재활용해서. 예, 구겨지면 안 돼요, 저희. 네, 그렇죠. 화내실 거예요. 예, 화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좀 육체적인 타격을 받을 네, 수도 받을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예,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쓰도록 하면서 자, 또 지난화에 관한 또 반응, 예. 항상 반응을 얘기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얼굴 관한 지적은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진행자가 전데 이제 익숙해지실 때 됐어요. 이 얼굴. 네. 예, 그렇죠. 워낙 최전 해설의 옆에 계셔서 제가 비교되는 것뿐이지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건 저한테 개의치 않고요. 이번에 최전 해설도 반응해서 한 별명이 생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응원 생방송도 같이 진행했는데 별명은 없었는데 이번에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예, 함다라고 예, 제가 얘기할 때 뭐뭐 함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함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발음까지 신경 써주시는 예, 많은 여러분 진짜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발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음을 고쳐나가는 예,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선수 소개가 참 좋았다고 이런 평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이고 또 대학 쪽에 있다가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또 예,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했는데 예, 많은 분께 도움이 됐다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뿌듯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예. 좀 유익한 정보였다고 이런 반응이 있으셨고요. 예. 오히려 저희가 너무
좋다고 인사를 드릴 정도로 예. 너무 반응을 괜찮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비시즌이고 어쩔 수 없이 이번화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코너 들어가야겠죠, 네, 이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너. 자, 저번 방송 때 처음으로 선보였던 코너였죠. 이건 진짜 발음할 때마다 제가 난감해서요. 자, 코너 이름은 어느 별에서 왔니? 네 이름이 뭐니? 입니다. 예, 당장이라도 아침 이슬 하나가 떨어질 것 같네요. 예. 네, 자, 이 코너 저 지난화와 같이 FC 안양의 유니폼을 새로이 입게 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어느 별에서 왔니? 너 이름이 뭐니? 저 목소리 때문에 성대모사 못하겠어요. 예, 조금 찰지지가 네, 못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 제목은 정말 이 센스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예. 옆에 계신 최지원 해설을 지으신 것 같은데 회피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예. 자, 일단 선수 소개로. 네, 일단 책임은 나중에 하겠고요. 자, 예. 새로 이적해온 선수들을 또 이번에도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5화에서 소개드렸던 조천희 선수와 함께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이적해 왔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수원 FC에서 이적해온 김종성 선수입니다. 예, 원래 그 1년 계약이었는데, 예, 계약 종료되면서 우리 FC 안양으로 이적했습니다. 예, 187cm, 86kg, 듣기만 해도 상당히 탄탄한 탄탄하죠. 예,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고요. 예, 2011년 내셔널리그에서 용인시청으로 데뷔하였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수원FC에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년 K리그 챌린지에서는 24경기 2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성적이었네요. 예. 자, 공교롭게도 또 작년 4월 28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안양의 골문에 골을 넣었던 선수였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이후 안양과의 경기에서 또 꾸준히 출전해갖고 우리 공격수를 막은 바 있고요. 조철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의 친구가 된 선수죠. 예, 그렇죠. 우리 안양과의 경기에서 김종성 선수가 사실 어느 정도 돋보인 선수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등록 포지션 같은 경우는 수비수인데요. 뭐 실제로 중앙 수비수도 뛸 수 있습니다만, 수원 FC에서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였어요. 예, 일단 제공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위치 선정도 잘 잡는데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앞세워서 우리 FC 안양의 공격수들을 봉쇄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보니까 공격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뒤에 남아서 수비에 치중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정말 탁월한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쓴 경기 리뷰에서도 예. 김종성 선수가 안양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선수가 되었으니 또 든든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중앙 수비수도 소화 가능하지만은 안양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기존에 뭐 정현윤, 가소령, 김효준 선수 같은 중앙 수비수들도 있고 또 지난화에서 소개드렸던 백동규, 강성호 선수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또 중앙 수비수 선수들이 이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앙 수비수 선수들은 조금 넉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10분 발휘했던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아무래도 정다슬 선수나 박정식 선수 같은 역할을 좀 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약간 조금 한 가지 관건인 게 공격 전개에서 패스나 아니면은 오버래핑해서 올라가서 득점을 하는 등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원FC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보니까 공격에는 사실상 가담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K리그 챌린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영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든든한 영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지원 해설이 언급한 새로운 중앙 수비수가 또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된 강원FC에서 온 박민 선수입니다. 대구대를 졸업해서 권해지명으로 경남FC에
2009년도에 입단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번외 지명으로 들어온 선수가 주전을 꿰찬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에요. 뭐 물론 우리 조성준 선수 같은 경우도 번외 지명이었지만 그래도 주전으로 출장을 했는데 보통은 기존 선수진에 영입한 선수 뭐 드래프트로 먼저 지명된 선수들 때문에 출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계훈련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기회를 잡았을 때 골까지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남FC에서 주전을 꿰찼고요.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출장을 하지 못했고 2012년 광주FC로 이적하였습니다. 이때는 또 주전으로 많이 출장을 했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2012년에 광주FC가 강등되면서 2013년에 강원FC에서 21경기를 소화했던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이렇게 예. 들어보면. 그래서 강원 FC도 작년 시즌에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양으로 박민 선수가 이적해 왔는데 예. 정말 사연이 또 많은 선수예요. 예. 그리고 또 184cm에 뭐 그렇게 선수치고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또 지능적인 수비를 장점으로 꼽더라고요. 물론 이 두 사람보다는 크긴 훨씬 크시죠? 그렇죠. 저희로선 범접할 수 없는 키이긴 그렇죠. 한데 그래도 중앙 수비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원래는 농구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농구를 하려면은 점프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점프력이 좋아야 농구 선수라죠. 그래서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공권에도 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 수비로도 뛴 적이 많기 때문에 발로 하는 수비, 그러니까 상대 선수의 공을 빼앗거나 패스를 차단하는 수비에도 강점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상대 선수에게 붙는 그러한 1대1 수비에도 능합니다. 하지만 다만 단점으로 꼽혔던 점을 한 가지 살펴보자면은 발이 느린 편이어서 약간 거칠게 수비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중앙 수비수, 안양에는 뭐 김효준 선수나 정윤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파트너로 두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파트너와의 호흡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농구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 맨마킹이 뛰어나다는 게 참 또 저한테는 또 콕 끌리는 또 선수이기도 한데요. 좀 끈적하다고 표현하죠. 네. 상대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그리고 또 수비인데. 점프력도 뛰어나시다니까 제공권은 또 확실하게 따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더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중요한 수비진 구성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준 선수가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김효준 선수가 그나마 가장 베테랑이고 다른 뭐 가소련 선수나 정윤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더 필요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로 치면 한 상병 정도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박민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또 잘생겼어요. 이번 선수들 다 잘생겼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번 화 때도 다 잘생겼다고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또 이번 화에서도 잘생겼다는 칭찬이 꼭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얼굴에서 비춰지는 후광으로 상대 선수를 제압하지 않을까. 참 외모로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기선 제압.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자, 또 지금까지 수비 성향의 선수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공격수입니다. 오랜만에 공격수 영입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정영일 선수도 드래프트로 합류한 정영일 선수도 공격수입니다만 공격수 영입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죠. 제가 또 이렇게 반응했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수비 선수들이 많이 이적해 왔기 때문에 참 공격수란다는 건 지금 참 반갑네요. 자, 그렇죠. 뭐 이번에 공격수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경남 FC에서 영입해온 87년생 정대선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소개는 역시 또 최준 해설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대선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이우영 감독님께 한 가지 좀 이의를 제기할 게 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의 제기이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김종성, 박민 선수 모두 훈남이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계속 잘생겼다고 칭찬을 했죠. 그런데 정대선 선수도 진짜 잘생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까지 외모로 골키퍼를 상대 골키퍼를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압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에 보면은 K리그에서 잘생긴 선수를 정리한 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꼭 꼽히는 선수가 박민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정대선 선수도 있었어요. 또 앞선 저희 지난해 소개해주신 조천희 선수도 있었고. 예, 그렇죠. 아, 뭐 이 질문은 예. 왜 이렇게 잘생긴 선수만 영입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예, 추후 감독님을 저희가 언제 한번 초청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한번 꼭 필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영입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추후 미루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선수 소개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예, 정대선 선수도 번외지명으로 입단한 선수인데요. 바로 2010년에 울산 현대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울산이군요. 예, 울산의 한 팀이 또 강팀이고 워낙 또 강팀이었죠. 예, 이 당시에는 설견 선수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설견 선수는 없었고 대신 울산이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예, 좋은 선수들이 항상 많은 팀이에요. 예, 그런데도 2년 동안 예, 2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 정도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중반 경남으로 이적하였는데요. 이때는 예, 경남에 있던 루시오 선수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예, 상대할 때마다 조금 우리의 힘겹게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울산을 이적하면서 동시에 경남으로 트레이드 됐던 선수입니다. 예, 그러면서 작년까지 28경기를 소화했는데 다만 경남 시절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예, 출장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또 정대선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안정환 선수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데 예. 그것이 사실인지. 예, 일단 정대선 선수 뭐 얼굴도 잘생겨서 예, 그렇지만 포지션도 비슷해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해서 2선에서 많이 뛰어줬는데 센스나 테크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침투해 있는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패스도 상당히 날카롭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침투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도 예, 능한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주변 동료들과의 코미 플레이, 예, 연계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요. 안양 공격의 약점이었던 예, 연결고리 이 점을 가장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드필더 지역에서 예, 공격 지역으로 공이 넘어갈 때 예, 그 연결을 맡아줄 선수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이 속공을 펼칠 때 이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속공기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잘 메워줄 수 있고 또 테크닉을 통해서 돌파까지 예, 노려볼 수 있는 선수로 생각되고요. 더불어 우리의 갓성진 선수와 예, 호흡이 잘 맞는다면 공격에 있어서 파괴력을 상당히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목이 계속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또 한 선수가 또 이적해왔습니다. 예, 바로 FC 안양 최초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예, 그동안 드디어 기다렸었죠. 예, 저희도 몇 번 말씀드리고 예, 제가 작년에 응원 생방송하면서도 외국인 선수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 아마 K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예. 당시에도. 자, 그렇죠. 바로 한국 이름으로 박은호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뭐 박은호라면 뭐 한국 선수라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점은 또 최지현 해설이 옆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요. 예, 본명은 케리노 다 실바 바그노입니다. 예, 뭐 줄여서 바그너 선수라고 하는데 2011년 대전 시티즌에서 뛰었는데요. 예, 이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맹에 예, 선수 등록할 때 등록명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름 그대로 쓰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 대전 구단에서 박은호를 약간 한국식 발음으로 바꾼 예, 박은호 선수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거. 예. 네. 뭐 이 코너 제목 지은 센스보다 더 센스는 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예,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 하면은 또 그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일본 이름을 좀 비슷하게 예, 뭐 카미유를
강민유 뭐 이런 예. 게 바꾸는 것처럼 예, 일본의 배우 뭐 기무라 타쿠야를 김타쿠. 네, 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 참 그런 좀 비슷한 센스였네요. 예. 그렇죠. 저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센스가. 네. 또 박은호 선수가 또 얼핏 보면 그 유명한 클럽 아까 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 그 쌍둥이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파의 선수, 예. 파비오 선수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또 예. 얼핏 보면 닮았어요, 또 진짜. 87년생에 174cm 그리고 75kg으로 상당히 날래고 예. 탄탄한 선수 보이는데 어떤 유형의 선수인가요? 일단 박은호 선수가 K리그에서 뛴 거는 2011년 뿐이었습니다. 이때 27경기 7골 1도움을 기록하였고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체격이 탄탄해서 단신임에도 예,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정말 저돌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울리는 선수였고요. 표현이 딱 맞네요. 예, 또 브라질 출신답게 발재간이 상당히 좋고 거기다 또 발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킥이죠. 예. 그렇습니다. 킥이 아무래도 축구 선수 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른발 킥도 상당히 좋고 왼발로 때리는 중거리 슛이 상당히 위력이 있었어요. 오, 또 양발까지. 예. 오,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슛으로도 득점을 기록한 바가 몇 차례 있었고요. 특히 예, 2011년 자신의 데뷔전에서 다름 아닌 울산현대를 상대로 프리킥만으로 2골을 뽑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잘 차더라고요. 예. 꽤 먼 거리였는데도 골을 뽑아내는 센스에다가 예. 정확한 킥까지 겸비했다고. 예. 겸비했더라고요, 진짜. 예. 거기다 또 한 경기에 2번의 프리킥으로 성공하는 선수가 또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던 예, 미알로비치 선수가 예, 프리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은 있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프리킥만으로 2골 뽑아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죠? 예, 상당히 드물죠. 또 포지션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는데 또 측면까지 많이 폭넓게 활동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뛰어난 돌파로 예, 공격을 이끌어줬습니다. 게다가 예, 거기다가 중거리 슛까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역시 큰 장점으로 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정대선 선수 설명할 때 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예, 미드필더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이 조금 부족했던 안양에게는 상당히 든든한 영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시즌 돌아보면은 고경 선수가 홀로 예. 그거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박은호 선수까지 그걸 고려해서 영입하신 거라면 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이때 2011년 당시에 받았던 지적을 살펴보면은 조금 혼자 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 타랍 선수 같이 예, 혼자 해결하려는. 예, 그러한 것도 살짝은 있습니다만 조금 자기중심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자기중심으로 풀어가려는 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대전이 이 당시에는 시즌 중반에 상당히 내용을 겪었고 또 왕선재 감독까지 경질되는 예,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시즌 중반 넘어서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11년 대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우디의 알 나스르, 바레인의 알 하드 예,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 예, 이 팀들을 거쳐서 안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동안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변화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옛날에 박은호에서 더욱더 거듭난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 이 점도 한번 예, 자세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동안 K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 좀 반응이 극단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한편으로는 좋은 영입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무슨 이런 영입이 다 있냐. 예, 할 정도로 극과 극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안양은 그래도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는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반 시즌 뛰고 예, 팀을 나간 선수들도 덜어 있었어요. 심지어 예전에 수원에서 예, 반도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경기를 못 뛰고 예,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하고 바로 브라질로 돌아갔던 경우도 예,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무대에서 뛰어봤던 선수고 또 어느 정도 활약까지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영입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안양의 제 1호 외국인 선수가 예. 되신 박은호 선수 환영합니다. 예. 자, 또 여기서 환영 인사를 여기서 맞출 게 아니죠. 예. 또 박은호 선수 영입에 이어서 두 명의 선수를 또 안에서 임대를 해왔습니다. 예. 자, 그 선수 바로 누구냐? 먼저 충주의 남대식 선수와 인천의 김재웅 선수입니다. 예. 대신 남대식 선수는 임대 오면서 예. 우리 FC 안양 이완희 선수와 예. 같이 충주로 예. 이렇게 뭐 안팎같다고 해야 될까요? 예. 만 임대를 했달까요? 예. 예. 충주로 임대를 가는 임대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남대식 선수는 뭐 작년 리그에서 자주 봤던 선수였습니까? 예, 그렇죠. 작년에 예, 드래프트를 통해서 건국대에서 충주 헌멜로 합류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선수도 공교롭게 안양이 창단 첫 승을 거뒀을 때 안양에게 한 골을 안겼던 190cm의 장신 수비수였어요. 아, 저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예, 안양이 3골 넣었는데 갑자기 예, 코너킥에서 득점을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래도 안양이 추가골 또 넣으면서 예, 이겼는데 이때 바로 그 장본인이 남대식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원래 공격수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대학 무대에서 중간에 수비수로 전향을 하였고 예, 충주에서도 수비수로 주로 활약하였습니다만 가끔 예, 공격수로도 출전한 적이 있고 득점까지 뽑아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대식 선수를 물론 수비수로 자주 기용은 하겠습니다만 공격수로도 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하고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까지 했던 선수라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설명을 좀 이어서 하자면 뭐 남대식 선수가 오면서 예, 이완희 선수가 충주 헌멜로 이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임대 트레이드가 이렇게 흔하지가 않은 편인데 예, 뭐 이완희 선수 충주에서 열심히 뛰었으면 하는 또 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딘대 트레이드한 게 상당히 예, 생소하지만 예, 재작년에 예, 울산의 최재수 선수와 수원의 최성환 선수가 마딘대 트레이드 되면서 나중에 서로 완전 이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적의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완희 선수도 아직 예, 안양에서 임대 간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뭐 소속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인 거는 예, 아직은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점 때문에 이완희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 출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아마 규정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완희 선수가 예, 고향은 괴산이라고 하네요. 충북 괴산.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충주의 감독인 김종필 감독이 또 안양공고 시절에 예, 또 은사셨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완희 선수가 또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사 밑에서 예, 또 멋진 골들 또 예. 많은 득점 터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와의 경기는 못 나오기 때문에 예, 다른 팀들 상대로 많은 골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그 바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희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예.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예. 또 우리로서는 엄청 좋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완희 선수에 대한 바람은 여기까지 없고요. 예. 자, 그다음 알아볼 선수입니다. 김재웅 선수입니다. 예. 자, 천안 시청을 거쳐서 인천에 입단한 2011년 신인왕 후보에도 올랐던 선수예요. 예. 어떤 활약을 보였나요? 예,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에서도 예,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온 선수였는데요. 이 2011년 신인왕 후보에 올랐을 때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었습니다. 이 선수 일단은 원래는 주로 윙어를 봤는데 작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뛰었어요. 예, 일단 발이 상당히 빠르고 활동량이 좋고 테크닉까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우 선수와 같이 양발 프리킥을 또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발을 또 잘 주셔도 대단한 선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전북을 상대로 프리킥 골까지 뽑아냈던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게 기회를 얻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예, 2011년, 2012년 17, 18경기씩 출전하였는데요. 작년에 7경기에 그쳤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또 인천이 이천수 선수를 또 데려왔고 그리고 신인이었던 이석현 선수가 예, 주전급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김재웅 선수가 주전보다는 조금 교체 멤버로 투입되고 또 거기다가 부상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회를 많이 못 받은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예, 기본 기량이 워낙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안양에서 그러한 능력
또한 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선수들을 예. 또 살펴봤습니다. 예, 뭐 그렇죠.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수비 성향 3명, 예, 공격 성향 3명입니다. 예. 또 이러한 영입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드래프트에서 수비수 선수들 많이 뽑았어요. 예, 백동규 선수, 강성호 선수, 송병용 선수들 다 수비수인데, 하지만 이 선수들이 대학에서 갓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 무대에 대한 적응이 살짝은 아직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소련 선수, 정현현 선수도 작년에 경험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 김효준 선수와의 사이를 이어줄 제가 아까 비유했던 상병급 선수들이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김종성, 박민 선수들을 영입한 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독님이 또 수비 보강에 염두를 두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비수 쪽의 선수들이 많이 다른 팀으로 가거나 계약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보강까지 염두에 둔 영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웅 선수에 대한 성향을 또 같이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자면, 김재웅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를 소화할 수 있는 이성 공격진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박은호, 정대선 선수와는 약간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만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은 이성 공격진, 그러니까 조금 정통적인 공격수, 득점에 치중하고 또 공중볼에 능한 선수보다는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연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양의 공격 전술이 좀 그러한 측면에 신경 쓰는 그러한 전술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모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선 공격진이 있다면은 또 공격력도 더불어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세 선수들이 비슷하지만 세세한 스타일은 조금 달라요. 김재웅 선수는 윙어에다가 발빠른 테크닉을 겸비한 선수고, 정대선 선수는 조금 패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 박은호 선수도 돌파는 뛰어납니다만 브라질 선수 특유의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동시에 또 중거리 슛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조금 조합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공격 전술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안양에 녹아드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도 이 선수들 모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응을 그래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K리그 챌린지라는 새로운 무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양의 새로운 선수를 조명해보는, 너 어느 면에서 왔니? 너 이름이 뭐니? 아, 이거 난찰져요 지금. 지금 목 기침이 나올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또 먹는 사니까 찰지지 못하네요, 드립이. 아, 이번에 좀 재미없다는 평 좀 듣겠어요.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자, 안양을 가슴에 달게 된 선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시즌 활약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안양의 양발의 마법사 이상호 선수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언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국방의 의무 저희도 소화했는데요. 다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은 이상호 선수가 상주 상무나 경찰 입대를 못했습니다만 대체복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챌린저스 리그의 포천 시민 축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괜찮은 그런 우리가 국방의 의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챌린저스 리그가 어떻게 보면 사부 리그 격인데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국방산업체랑 연계된 구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가능한 선수들이 실제로 챌린저스 리그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장하경 선수, 그리고 포항의 주전인 황지수 선수 모두 서울 유나이티드나 양주 시민축구단에서 활약해서 그렇게 해서 대체복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챌린저스 리그에서 포천시민 축구단이 포천셀로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셀로나가 붙으면 상당히 강한 이미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포천셀로나라고 불릴 정도로 챌린저스 리그에서 상당히 강팀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가 A조랑 B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포천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 축구팀, 뭐 서울 유나이티드, 마르티스, 중랑, 코러스 모스탕 이런 팀들과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쪽 팀과 경기할 때 원정 경기로 오게 되면은 팬들도 이상호 선수를 좀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편성이 괜찮게 되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호 선수도 병역 의무, 몸 건강히 잘 치르고 복귀해서 다시 안양에서 멋진 플레이 계속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하경, 황지수 선수 모두 지금 각자의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선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합류했을 때는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SU 레드 회원분들의 제보에 따른 겁니다, 이거. 자, 계약 만료 선수 중 김동희 선수가 태국 프리미어리그 피사눌록 FC로 이적했다고 합니다. 이 팀도 다 특이한 게 보라색 유니폼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회원분들께서 이 구단이 어떤지 사진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다 보라색 유니폼이면 순간 안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피사놀 FC 서포터즈 그분들 경기장에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사진을 봤는데 마치 레드존에서 저희와 똑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보라색 유니폼 참 이뻤어요. 그렇습니다. 또 태국 프리미어리그라고 해서 태국이면은 조금 축구 수준이 뒤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뭐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태국 팀들이 의외 선전을 펼치고 있거나 그리고 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중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런 재정 규모도 K리그에 요즘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시아 축구가 점점 발전해 간다는 또 반증이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태국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 선수 또 그러한 인프라가 괜찮은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뛸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또 같은 보라색 팀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네요. 어떻게 보면 적응이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뒤에서 익숙한 분들이 익숙한 색깔로 익숙한 색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똑같기 때문에 김동희 선수 잘 지낼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희 선수의 선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이 합류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떠나는 선수들까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뭐 지금 구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간 선수들 주로 계약 만료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방송 저희 안녕하세요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거는 이 선수들의 행선지가 정해지면은 그때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물론 뒤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어디로 갔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단 간의 이적 동의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힘들어요. 김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피사놀록 F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접하셨고 또 AS 레드 회원분들이 저희 이 두 사람에게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만료됐고 또 공식 발표가 피사놀록 FC에서 있는데 소개 좀 해줘라. 그래서 해주셔갖고 저희가 적극 당연히 안양의 선수였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공식 이적 소식이 또 다른 선수들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안양에서 저희가 또 간략하게나마라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안양의 선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그럼 다시 만나요. 제발.